오늘의 이야기는 1902년에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2년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토마스 듀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리더십과 야망을 보여주었다. 똑똑한 머리는 물론이고 1923년 전국 노래자랑에서는 3위에 입상할 정도로 예술적인 재능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총명한 머리로 1923년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1925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월스트리트에서 수익성 좋은 변호사 일에 매진하던 그는 돌연 연방검찰직에 임명되면서 변호사 일을 모두 그만두고 뉴욕시의 부패를 조사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뉴욕시의 범죄조직 소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검사직에 임한다. 1935년에 특별검사가 되면서 그는 60명의 직원과 63명의 경찰관을 거느린 팀을 갖추게 된다. 엄청난 화력을 갖춘 토마스는 협박, 강도, 매춘 등을 일삼는 마피아 조직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이러한 그의 표적이 된 대표적인 마피아가 당시 아주 유명한 갱스터 더치 슐츠였다. 토마스는 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이 열릴 무렵 더치 슐츠는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자선 활동을 하며 이미지 메이킹을 시전했다. 이러한 그의 위선적인 활동에 속아 넘어간 배심원들은 더치 슐츠에게 무죄를 판결했고 이는 토마스가 더욱더 이를 갈게 만들었다. 토마스는 항소심을 통해 더치 슐츠를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1935년 10월 23일 항소심을 준비하던 토마스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바로 더치 슐츠가 그의 회계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총에 맞았다는 것이었다. 더치 슐츠는 다음날까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그의 회계사와 조직원 2명과 함께 사망했다. 당시 더치 슐츠는 마피아 조직 내에서도 젊고 유능한 간부였다. 그를 싫어하는 동료가 없을 정도였고 조직 내 입지가 보스급으로 상당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더치 슐츠를 죽였을까? 사건의 전말은 상당히 놀라웠다. 더치 슐츠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과 각종 로비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조직 내 현금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었고 갱단과의 사이, 동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때 슐츠는 토마스의 항소심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갱단은 분열되어 다른 갱단에 먹힐 것이 뻔했다. 전국 마피아 연맹이 주최하는 마피아 위원회에 참가해서 우리 마피아들을 옥죄는 토마스 듀이는 공공의 적이며 그를 암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마피아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토마스 듀이는 뉴욕의 스타 검사이고 정치권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기에 더욱더 전면적인 마피아 소탕의 명분만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피아 위원회의 결과 해당 안건은 만장일치로 기각된다. 좋게 말하면 위원회의 영리한 판단이었지만 슐츠 입장에서는 꼬리 자르기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에 마피아 연맹을 박차고 나가면서 더치 슐츠는 위원회에 소리쳤다. 연맹이 죽이지 않겠다면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위원회는 이후 한 가지 안건을 더 상정하여 논의한다. 안건의 내용은 더치 슐츠의 살해였다. 6시간의 긴 심의 끝에 위원회는 더치 슐츠를 살해하기로 의결한다. 마피아가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피아를 죽이는 결정을 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토마스 듀이는 오히려 거물급 마피아를 검거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아쉬운 상황이었다. 이후 5년의 시간이 흐른 1941년 토마스는 마피아의 신문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로 더치 슐츠를 살해한 자들은 살인 주식회사라는 기업의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매우 놀랍게도 사탕 가게로 위장하여 버젓이 살인을 자행하고 있었다. 더치 슐츠는 보스의 한 명으로서 자신이 지시를 내리던 조직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이 조직은 즉각 언론에 보도되면서 살인 주식회사라는 별명이 지어진다. 그러나 최초 고발자이자 살인 주식회사의 전 멤버였던 아벨 엘레스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하자 많은 정보들이 베일에 쌓이게 된다. 알려진 정보는 많지 않지만 이 회사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고도의 협력 체계를 가졌다. 살인 주식회사는 오합지졸의 집단이 아니라 살인 업무의 히트맨,
수송 업무의 휠맨, 정보 수집의 핑거맨, 그리고 증거인멸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조직원이 체포되면 경찰에게 뇌물을 공유하거나 혐의에 대해 변호하는 대형 로펌도 있었다고 한다. 둘째, 그들은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었다. 살인 주식회사 내부의 급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바 없지만 성공 보수는 당시 금액으로 $1,000에서 $5,000였다고 한다. 1930년대의 1달러는 5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즉 조직원들은 월급과 별도로 건당 현재 가치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성공 보수를 받았던 셈이다. 셋째, 이들은 마피아 연맹의 지시를 받아 살해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 타겟을 살해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한 12년간 연관된 살인 계약은 최대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토마스가 뉴욕 내에서 검사로 활동할 때 마피아의 정보를 누설한 인물들을 처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이렇게 위험한 조직과 맞서 싸웠음에도 이들을 소탕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삼선주지사로 당선되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하나 2차 세계대전을 이끌기에는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낙선하고 만다. 당시 그의 나이 42살이었다. 토마스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준 살인 주식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하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거래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이 과정에서 숨진 더치 슐츠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를 남긴다. 그는 토마스의 탈세 재판으로 궁지에 물리자 당시 부정부패로 쌓았던 전 재산을 정부로부터 숨기기 위해 금고에 넣어 어딘가에 숨긴다. 그 이후 갑작스레 살인 주식회사에 의해 처단되었는데 그 금고에 들어간 더치 슐츠의 재산은 현재 원화로 2천억 원이다. 그리고 그 금고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